9월달 유럽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다. 영국, 프랑스 외에 이태리와 스페인이라는 새로운 유럽 성장 동력이 생기고 있다. 유럽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역내 생산을 더 강화하고 역내 수리라든지 인력 유치를 했을 때 유럽 내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 중국 소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국내 업체나 유럽 현지 업체가 받을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소비자 세액 공제가 줄어든 시점에 상당히 미국 판매량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중국을 완전 철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내가 급부상하고 있고 LG에솔 기준으로 27년에 LG에솔이 미국 ES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5%대니까 8배 이상 LG에솔 기준으로 국내 업체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발빠르게.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홈런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장이 장중에 3,900선까지도 찍고 내려왔지만 3,800선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대적으로 올라간 업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코스피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현대 로템 정도 올랐고 코스닥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알테오장, 소폭 오른 거 정도. 코스닥 쪽에 로봇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정은 받는 거지 추세가 끝났다고는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주도 보유하지 못한 분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가 점점 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최근에 댓글을 평균적으로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최근에 올린 영상도 60개 넘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 나왔는데 보통 테슬라 실적이 나쁘면 2차전지가 박살 나는데 상당히 잘 버틴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1% 제일 많이 빠진 게 한 3%대 정도? 대장주 제일 많이 빠진 게 역시나 단기간에 5%죠. 거의 100% 가까이 오른 에코프로만 한 6%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다 1%대, 1, 2%대 하락 마감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물론 2차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갈리고 있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그 피디님 실수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자르셔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지역별 축제에 꼭 투자 강연회 하는 세션도 좀 열려서 지역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 다양한 축제 있잖아요. 거기서 먹거리나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지금 어떤 금융 자산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부동산 쪽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이 부동산 쪽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인 반대급부의 수혜는 주시장이 누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축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연회 하는 거는 누구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전 너무 소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축제 같은 거 혹시 기획하시는 분이 있으면 초대해 주시면 가서 다양한 투자 관련 강연회를 하고 싶고요. 12월 달에는 제 단독 강연회가 있으니까 단독 강연회도 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평균 24% 정도 연초 대비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찌됐던 고르게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LG에솔이 29%, 오늘 10월 23일 종가 기준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3%, 포스코홀딩스도 소리 소문 없이 20%대 상승률 올라오고 있고요. LG화학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에코프로 다음으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5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은 이제 곧 40만 원대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0만 원대 회복되면서 47%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목표가가 22만 6천 원까지 상향 조정됐고요. 3분기 실적 잘 나오면 25만 원대 이상 목표가도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빔 역시도 50%대 상승률이 나타났고 LNF도 47%의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요 3인방이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왔고요.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코스모 신소재를 저는 오히려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화와 같은 댓글 달아주시면 코스모 신소재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밑단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와 장비의 1등 업체 PNT, 이 회사도 반드시 공부해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단에 있는 니켈 도금 강판의 국내 탑티어인 TC스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뭐 철강에 대한 업황까지 부진한 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스틸이 가진 니켈 도금 강판의 어떤 경쟁력, 어떤 차별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그 부분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시스틸의 의미 있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동국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통용 배터리, LG 에스올 쪽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고 삼성 SDI도 원통용 배터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 시기가 많이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원통용 배터리가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2170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 원통용 배터리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원통용 배터리가 각형을 많이 대체하는 수요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파우치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통령과 각형 일부 파우치의 싸움이 될 텐데 특히 원통령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원통령이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에 끝나지 않고 원통령은 GM이라든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 현대기아차라든지 다른 완성차 업체로 분명히 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이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투, IBK, DB, 신한, 다올, 삼성, 상상인, NH, 키움, 미래, 흥국, SK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월 달에 전기차 유럽 판매 현황은 어떤가요? 9월 달에 39만 2천 대로 예상되고 전년 대비 30%가 넘는 판매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누적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누적 판매도 272만 대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요. 영국이 월간 11만 1000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7%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의무 판매 비율 준수와 영국에서 새롭게 시작된 보조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요. 가장 부진했던 프랑스 역시도 역성장에서 벗어나 6%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4분기에 판매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모두 추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독일이 48%나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기업에서 구매하는 전기차가 75% 이상 확대되면서 가속화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6년도에 개인이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향도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14%, 이태리는 69% 증가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이태리와 스페인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행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다시금 강력하게 역내 생산, 공장 건설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역내 생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 모두 유럽 내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받고 있고 유럽 영내에서 인력과 물자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내 중국 업체들,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서 싸게 팔아먹는 이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터리 업체들 최근 주가 강세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바로 유동성 장세 시장의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 측면, 전기차 업체들의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냉정하게 수급 측면의 요인이 크다. 두 번째는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9월달 데이터에서 보듯이 확실히 유럽에서 살아나는 성장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세 번째는 미국 시장의 고성장, 미국 시장,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의 시장 진출 초입 국면이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미국 내에서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기대감. 네 번째, 중국 업체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 기조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의 회복 기조는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대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2차전지 업체들의 최근 주가 강세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새벽 5시 이후 기점으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분기 매출은 281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인 263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 54센트를 소폭 미달한 50센트를 기록했고요. 다만 3분기 인도량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최근 분기 내에서 역성장 아닌 7% 증가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테슬라의 로보택시 요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풀셀프 드라이빙 FSD의 14 버전의 업그레이드인 14.4를 추론 영역을 추가해서 차량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주차도 하고 자율적으로 그 픽업도 가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레벨 2에서 레벨 4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감독관 없이 언슈퍼바이즈드 로보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했고요. 10개 이상의 미국 거점 지역에 이 로보택시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슈퍼바이즈드 감독관 있는 버전이 유럽과 더불어서 FSD 승인 작업이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테슬라는 연간 235만 대 생산 능력이 연간 300만 대까지, 그러니까 약 70만 대 이상이 증가된다고 봤는데, 그 트리거는 내년 2분기에 양상되는 사이버캡에 대한 생산 물량이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내재화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밝혔는데요. 옵티머스 3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4세대는 연간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거고, 옵티머스 5는 연간 5천만 대에서 1억 대의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테슬라의 AI6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했지만 기존의 역시도 TSMC와 삼성전자가 나눠 갖는 협력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런 계획을 밝혔고요.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은 당장 내년 1분기에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수트를 입고 움직이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현했다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인간의 생산성의 5배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내년 1분기에 나온다 밝혔고요. 올해 말에 세계에서 최대 10개 도시의 로보택시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인도 대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48만 1166대의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다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소비자 세액공제 소멸에 따른 일시적인 구매 풀인 효과라고 하죠. 선구매 효과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시장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평균 가격은 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 말씀드렸고, 오늘은 포스코 퓨처만큼 강력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2차전지 제 탑2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투자 포인트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3분기 매출은 660억대, 전년 대비 약 2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정도 감소한 60억대를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파나소닉 쪽 출하량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 쪽 출하가 취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연이고요.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14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4분기부터는 대략 200억대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전도성 페이스트는 업황 호조에 따라 뭐가 증명하죠? 삼성전기 주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삼성전기 기업 분석 영상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MLCC 도전성 전극재료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330억대, 실리콘 음극재와 전도성 페이스트, 형광체, 나노재료 다 합친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은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하는 현재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고성장 산업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소재다. 단기적으로는 저가 전기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 부진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채택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연 대비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7배 이상 비싸지만 음극재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관세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자체 생산 원가 절감 혁신으로 26년도 말부터는 기존의 실리콘 음극재 가격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가격을, 에코프로도 놀랄만한 양극재 가격을 내겠다고 했지만 대주전자 재료도 생산 원가와 공정의 혁신으로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시장 예상보다 대폭 떨어뜨린다. 2년이나 3년 앞서서 떨어뜨린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와 인조흑연 음극재의 가격 격차는 절대 늘진 않고 계속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원가 상승에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리콘 음극재 5% 첨가하면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은 38%가 올라가지만 배터리 팩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 올라가는 거에 불과하다. 차량 가격은 약 55,000달러 기준으로 117만 원에 그쳐 실리콘 음극재를 가격 부담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충전 성능이 10배 이상 좋아지고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안정성 측면에서 충전 수명에서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흑연 대신에 실리콘 음극재로 다 바꾸는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다. 젠4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가 밀도 1600mA에 해당되는 양산 제품인데 27년도 하반기에 이거보다 20% 이상 업그레이드된 2000mAh 수준의 가장 최신 버전 젠6 버전을 파나소닉에 27년도 납품 예정이 있고요. 여기는 실리콘 음극재 첨가율이 기존의 5%에서 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도와 첨가율이 모두 상향되면서 충전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요. 전기차 고객사까지 최종 조까지 일부 확정되어 있습니다. 첨가율이 확대되고 고밀도 제품을 적용하면 할수록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는 프라이스와 퀀티티, PQ가 모두 증가해 실리콘 음극재 매출 확장, 실리콘 음극재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27년도부터는 IT 기기, 애플로 추정되는데요.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IT 기기 제품 쪽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실제 가시적인 결과가 27년도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70%는 넘어야지 BEP에 도달하는 데 반해서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는 낮은 가동률 70%가 훨씬 못 미치는 50%대 가동률에도 BEP를 초과하기 때문에 동등한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보다 훨씬 더 마진에서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마진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국내 탑티어 대주전자재료한테 밸류에이션에 오히려 이 마진 측면으로 보면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형광체와 MLCC 모두 지금 업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형광체는 재미나게 기존의 BYD 업체 외에 중국 다른 완성차 업체를 확보하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LCC 전도형 페이스트도 삼성 전기 쪽 업황 호조로 상당히 전 사업부가 형광체, 실리콘 음극재, 전도성 페이스트 모두 매출과 이익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업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로는 이 대주전자재료, 시네츠화, 중국의 샹샹 요 4개 업체 정도만 유의미하게 글로벌로 공급하고 있고 중국의 BTR과 샹샹을 빼면 비중국 업체 중에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대주전자재료와 일본의 시네츠화 2군데밖에 없다.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다소 올해 조금 부진하지만 파나소닉 출하 지연 때문에 내년에는 900억에서 1000억대, 내년도에는 1250억에서 1300억대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전도성 패스트, 도전성 전극재료 역시도 매출은 꾸준히 소폭 성장하면서 올해 1,400억대, 내년에 1,500억대로 전체 매출의 40%를 여전히 전도성 페이스트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6년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9월 말로 소비자 세액에 대한 30D, 45W 보조금이 전면 종료되면서 전기차 수요를 25%나 급감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나와봐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 신차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54% 급증하는 구조로 변할 것이다. 전기차의 대안인 하이브리드 차가 급증할 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25% 이상 급감할 거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과 작년과 재작년에 리스로 풀린 중고 전기차가 대거 유입되면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보급형 신차 시장을 잠식할 거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고차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중고차를 선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어떤가요? 글로벌 ESS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특히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BESS가 엄청나게 확장 국면에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는 그 확장 국면의 초기 시장 정도에 진입한 수준이다. FERC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력에 필요한 AI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천연가스가 트럼프 정부의 OBBA 법안에 통과됐고요. 여기는 신규 30%와 ITC 세액 공제를 ESS가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다르게. 천연가스가 급부상하고 천연가스 발전이 되고 확장되려면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UPS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OBB 법안은 이 BESS 보조금에 대해서 2035년까지 ITC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0% 이상의 고율관세 FEOC 규제에 따라 미국 내에서 중국산 BESS는 원천 차단됐습니다. 거기다 첨단 생산세액 공제와 혜택을 모두 받는 한국산 LFP ESS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LFP ESS는 압도적인 TCO 총 소요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엔솔이 중국의 CATL이나 BYD ESS 시장을 급격하게 뺏고 있습니다. 미국의 업체인 플루언스 에너지도 배터리 셀 업체를 중국산 배터리 업체에서 AESC라는 중국산 업체에서 국내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미국 9월 한 달 동안 전기차 점유율은 13% 올라왔지만 이 수치가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내년에 전기차 성장률이 25% 감소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상당히 논리적 설득력을 이룰 수 있지만 9월달 판매가 좋았던 거는 소비자 세액공제 소멸에 따른 선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이 43만 8천 대를 돌파했고요. 역대급 수치고요. 포드가 86% 증가한 3612대, GM이 44% 증가한 1대를 기록했고요. 테슬라 역시도 27% 증가한 18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닉 역시도 2배 증가한 21,999대를 기록했습니다. 9월달 폭증한 데이터 때문에 연간 점유율은 10%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25,000달러 내외의 보급형, 소위 말하는 테슬라 소형 모델 2, GM의 소형 볼트, 리비안의 R2, R3 저가형 볼륨 모델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기존 스케줄대로 양산만 된다고 하면 내년 미국 전기차 수요도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에는 리비안과 테슬라만 있지만 현대기아차의 25,000불 내외차, 스텔란티스의 25,000불 내외차, 폭스바겐의 25,000불 내외차, 닛산, 르노, 도요타, 혼다의 25,000불 내외차가 내년에 좀 빠르게 미국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내년에 25%나 감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GEV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 BEV, 하이브리드 EV, FC EV. FC EV는 뭘까요? 의무 판매 비율 35% 적용되는 ACC2 규제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차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공장 가동도 되기 2년 전에 6,700억의 응급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고객사 입장에서 이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공급망을 선정하려는 강력한 수요를 증명하고 있다.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응급제를 1조 5천억까지 받을 수 있다. 광산, 중간 가공, 최종 제품 모든 공급망, 중국의 대체 공급망 풀 밸류체인을 보유한 천연흑연, GM 쪽 인조흑연 공급까지 국내 생산 라인을 확보한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양극재 탑 5대 천왕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실적 가시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도 전구체부터 NCM, NCA 모든 국내 양산 라인과 캐나다 내년 10월로 확정된 GM하고의 합작 양극재 공장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된 유일화된 기업도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셀 3사의 배터리 캐파는 27년까지 약 71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LFP 양극재 약 17만 톤, 거기에 MACR 규제 요건 65%를 충족하는 비중국산 소재는 최소 8만 톤 이상이 소요되고요. 국내에서 가장 빨리
LFP 양극재를 양산하는 LNF가 이 8만 톤의 거의 60-7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추진하는 흑연 음극재에 대한 반덤핑 3개 관세 부과로 160%의 관세를 맞는다면 중국의 음극재 가격은 약 킬로그램당 9에서 11달러로 상승하고요. 국내 음극재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6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국내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F가 27년 LFP제 6만 톤, 아까 MARC 65% 조건을 충족하는 8만 톤 중에 거의 대부분 70%에 해당되는 6만 톤 풀가동이 LNF가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회복의 동력은 결국은 자율주행 상용화,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인데 요게 내년에 둘 다 전기차의 가격 경쟁 회복,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상용화, 빠르면 내년에 두 개 다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레벨 4의 로보틱시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거는 26년도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율주행 3단계 이상 진입되면 센서 및 연산장치의 구동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그 부분을 감당하는 전기차 역시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 확보분을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의 인하 요인으로 아직 작용하지 않고 배터리 가격 하락 확보를 자기네들 완성차 업체 수익성 보전에 우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 하락 부분을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오면 분명히 전기차의 보급은 더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터리 가격 하락 부분을 소비자들이 자기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 보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수익성 보전 단계를 넘어서 이제 소비자 가격의 실제 인하하는 단계는 빠르면 2년 안에, 늦어도 2-3년 안에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량이 공장당 30만 대 수준에 도달하면 10만 대 미만의 소규모보다 차량 한 대당 원가를 15에서 25% 절감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데 이걸 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테슬라와 BYD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GM이 가장 빠르게 CATL의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데요. GM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포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혼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역시 GM의 CATL 의존도 감소를 보고 액션을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실제 생산의 대부분 90% 넘는 전구체에 해당되는 것도 중국의 전구체 의존도를 이미 GM에서 최소화하고 있고요. 전구체와 음극재를 모두 가진 포스코 퓨처엠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구체 관련돼서 에코프로 머티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 3사가 8월 달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국을 제외하고 38.3%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라서 시장에 우려하는 요인이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작년 기준 국내 셀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최소한 5배 이상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연간 7만 4천 톤의 음극재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면 매출 사이즈가 음극재만 5천억에서 영업이익 750억, OP 마진 15%의 상당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FP 배터리 탑재해서 가격 경쟁 중이지만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실제로 성능이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원하는 소비자는 없을 겁니다. 성능 개선이 동반된 가격 효율성을 중요하다고 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가 성능 개선을 동반한 가격 효율성까지 만족시키는 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톡톡히 누린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 2170 배터리 업그레이드 버전과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중에도 2-3개 이상의 제품에 실리콘 음극재 탑재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실리콘 음극재 차종이 최소 8종에서 10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EV3 기아에서 중저가 모델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장착해서 성공 사례를 입증했습니다. 테슬라가 선택하면 실리콘 음극재 성장은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BTR 대신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은 중국 BTR이 65%, 일본의 시네츠왁이 25%,
대주전자재료가 10%인데 이제 파나소닉이 BTR 대신 대주전자재료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BTR의 점유율은 50%대 미만으로 낮아지고 대주전자재료가 10%대에서 최소한 20% 이상 2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신규 모델이 PQ를 모두 높일 수 있다. 실리콘을 5% 섞었을 때 배터리 팩의 원가 상승률은 3.8%에 불과하고 전기차 원가 상승률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게 1.6%고 실리콘 결국은 실리콘 10% 혼합 세대로 갈 건데 그래도 전기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3%에 불과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원 조합별 천연가스와 원자력도 BES, UPS, 단기 비상전원, 신재생과 BES 요게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도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230만 대 이상의 캐파는 아직 테슬라랑 BYD 정도다. 그 다음이 현대차가 대략 연간 100만 대 정도 캐파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의 EV3랑 EV4가 실리콘 응급제를 하면서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 충전 성능, 충전 품질 모두 상당 부분을 입증을 했고요. BTR의 점유율이 여기는 31.9%로 돼 있는데 아까 65%에 해당되는 거는 이 실리콘 응급제 말고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도 BTR이 합니다. 그러니까 BTR하고 샹샹이 거의 5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내년에 3천억대 매출의 영업이익 425억으로 영업이익이 50% 넘게 거의 80%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27년도에는 4천억대 매출의 영업이익 500억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궁금해서 가져왔는데요. 올해 매출이 10%대 감소가 나오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50%대 매출 성장 나오면서 27년도 정도 되면 코스모 신소재도 1조대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가 올해 상당히 부진해서 매출단에서 16% 감소를 예상하지만 다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조 1000억대, 27년도에 1조 4천억대.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PNT가 국내 장비업체 중에 탑티어인데 이 영업이익이 부진한 측면이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돼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PNT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2차 전지 업종 중에 거의 일화하게 버금갈 정도로 매력적인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주전자재료는 기관 수급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나마 투신이 조금 사는데 상당히 물량이 적고 외국인 조금 사고 있는데 물량이 적어서 수급이 철저하게 소외됐다. 포스코 퓨처엠은 다르죠. 투신하고 연기금이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HN솔루션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있다. 투신, 연기금, 보험 여기 다 사고 있죠. 기타 법인까지. 가장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쪽으로 다 좋은 거는 LG엔솔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아직도 이 박스권 가격대를 못 벗어나서요. 일단 박스권 가격이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대금은 좀 터졌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좀 분명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과거에 전고점에 해당되는 영역을 돌파했고 최근 단기 전고점도 돌파해서 여기가 이제 1차 지선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2차 지지선이고 신고가 영역에 도달했는데 그렇다고 역대급 거래대금 한번 터지고 거래대금이 줄었죠. 계속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고점 영역에서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팔고 차익 실현하는 상황은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목표가가 53만 1,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엔솔이 만약에 3분기에 LG엔솔이 4분기에 또 한 번 연속적으로 좋은 호실적 소비자 세액 공제가 없어도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고 하면 다시 목표가는 60만 원대 더 추가 상향 조정 목표가 나오는 60만 원대 추가 상향 조정되는 목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고 요 두 번째 박스권도 돌파해서 최근 고점 영역에 있고 다만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은 터지지 않았죠. 더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단기 고점이 돌파한 요 가격대를 다시 좀 1차 지지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9월달 유럽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다. 다만 영국, 프랑스 외에 이태리와 스페인이라는 새로운 유럽 성장 동력이 생기고 있다. 두 번째,
유럽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역내 생산을 더 강화하고 역내 수리라든지 인력 유치를 했을 때 유럽 내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 중국 소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국내 업체나 유럽 현지 업체가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미국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미국에서 10월 달부터 12월 달 소비자 세액 공제가 줄어든 시점에 상당히 미국 판매량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새롭게 미국에서 ES 쪽에 중국을 완전 철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내가 급부상하고 있고 LG에솔 기준으로 27년에 LG에솔이 미국 ES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5%대니까 8배 이상 LG에솔 기준으로 국내 업체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발빠르게 삼성 SDI나 SK온도 커지고 있고요. LG에솔 기준으로 하면 ESS 매출이 지금 10%대 미만에서 27년 기준으로 하면 35%까지 매출 단으로 8천억, 16조 성장하는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ESS 관련된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재단에서는 양극재는 이 흑연이라는 중국산 흑연을 완전 철퇴를 내리기 때문에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수혜를 받을 거고, 음극재 관련돼서는 실리콘 음극재가 출하가 지연되긴 했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일본의 시네츠 화학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산 음극재로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 재료가 계속 부각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 탑티어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근데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전체 2차전지 소재 따라서 저는 탑티어를 여전히 주가는 부진하지만 구조적인 성장 이유를 깨트리지 않고 있는, 거기에 반도체, IT 쪽 전도성 패스트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갖고 있는, 거기다 소재를 통한 중국에 대한 모멘텀, BYD나 다른 중국의 완성차 모멘텀도 갖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2차전지 소재 탑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업종과 기업 가져올 거고요. 많은 관심과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많은 신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단독 강연에도 고정 댓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